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영어권의 평가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자,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자, 부채가 400만 원. 그러면 자본은 600이잖아요. 그럼 얘가 600만 원을 갖고, 자, 얘가, 자, 신바람 제지. 자, 종이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얘가 속한, 자, 동종 업종이죠. 자, 제지업의, 정상이익률이, 자, 정상적으로 동종 업종들은 얼마를 버느냐? 정상이익률이 10%를 벌고 있대요. 그 말은 뭐야? 자, 얘가 속한 업종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투자한 돈의 10% 정도를 이익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 요 600이 자본이니까 요거의 10%면은 보통 이제 얼마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60만 원을 얘가 순이익을 얻는 거죠. 여기 정상이익률. 근데 우리 신바람 제지는 과거 3년간 평균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3년간 한 80만 원씩을 이익을 얻었어요. 3년 평균이. 그러면 얼마를 더 번 거예요? 20만 원을 더 벌었잖아. 다른 3년간 평균을 했더니 작년에는 100만 원 벌었고 재작년에는 50만 원 벌었고 그래서 3년 동안에 평균을 했더니 8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면 동종이 속한 업종보다 얘는 20만 원을 초과해서 벌었네. 그 초과이익. 자, 요 초과해서 번 돈 20만 원을 우리는 초과이익이라고 그래요. 초과이익을 20만 원이라고 하고 요거를 뭘로 나눠주느냐? 정상이익률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정상이익률은 10%니까 0.1로 나눠주면은 200만 원을 요거를 영어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렇게 순이익을 영어권을 평가하는 방법,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이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순이익 환원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정상이익률 분의 초과이익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매법은 그러면 이 초과이익이 몇 년쯤 지속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이 한 5년 정도 계속된다 라고 본다면, 자, 이때는 초과이익 20만 원, 자, 요거 곱하기 지속연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지속연수 5년 정도 벌 수 있다. 그러면은 2호는 10. 자, 이때는 영어권이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초과이익 환원법인데, 자, 이 초과이익 환원법은, 자, 결국은 이보세요. 20만 원씩을 5년 동안 더 벌 수 있죠. 그러면요, 1년에 20만 원씩을 다른 회사보다 더 벌어요. 자, 20만 원씩을 더 버니까 요거를 땡기는 거죠. 1년 후 20, 2년 후 20, 3년 후 20, 4년 후 20, 5년 후 20. 요거의 현재 가치를 자, 뭘로 해주느냐? 초과이익 환원법에 의한 영어권으로 보겠다. 그럼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쉽게 나와요. 그냥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 그래서 이거는 초과이익을, 자, 초과이익 20만 원을 여기 출제자가 할인율로 줍니다. 뭐 할인율은 12%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20만 원 나누기 0.12. 자, 다시 20만 원 나누기 0.12. 그러면은 166만 6,667원을 영어권으로 보겠다. 이렇게 순이익환원법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뭐를 구해야 돼요? 우선 일단 초과이익을 구해놓고 초과이익을 정상이익률로 나눠주면 이게 순이익환원법.
자, 초과이익을 지속연수로 곱해주면 연매법. 초과이익을 할인율로 나눠주면은 자, 요게 순이익환원법. 자, 계산이 맞나 한번 다시 한번 20만 원 나누기 0.12 맞네요. 166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 요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이런 것이 이 영어권의 평가 방법인데 뭐 아직까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오면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선 우리 아까 넘어갑니다. 240페이지에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그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그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자, 먼저 기출문제. 주식회사 한국은 현금 10만 원을 이전 대가로 지급하고 자, 주식회사 대한을 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주식회사 대한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다면 주식회사 한국이 인식할 영업권.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그 기업 우리가 인수하고자 하는 대한의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차변에 매출 채권이 얼마 있어요? 자산은 차변에 쓰면 되죠. 5만 원. 자,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대변이에요. 9만 원. 차량 운반구는 자산이에요. 4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부채니까 대변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얼마예요? 10만 원. 그러면 자산은 19만 원이죠. 그 다음에 부채는 12만 원이니까 자, 자본은 7만 원이네요. 그런데 얘를 얼마 주고 샀대요? 10만 원에 샀대요. 자, 10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 더 주고 샀어요? 3만 원을 더 주고 샀죠? 요게 바로 영업권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쉬운 방법. 그러니까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왜 10만 원 줬냐? 이거 3만 원.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자, 요걸 계산하는 방법에 순이익 환원법이 있고, 자, 초과이익 환원법이 있고, 연매법이 있다. 이 소리예요. 계산 방법. 자, 241에 3번. 자,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손상은 검토해야 한다. 자, 손상 차손은 인식한다. 자, 상각하지 않는다. 자, 손상 차손을 인식하되,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나 일반 무형자산의 경우 얘가 회복이 되면 자, 손상 차손에 환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영업권은 이 환입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권은 상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손상을 인식하지만 환입은 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손상된 영업권이 이후에 회복하더라도 환입될 수 없다. 환입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환입을 시켜버리면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 자, 거기까지. 자, 넘깁니다. 자, 242페이지에 문제 1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12월 말일 수정후 시산표 잔액이다.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X1년 12월 말일 날 무형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라. 자, 우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면 되죠. 자, 된다 안 된다.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 창업비 안 돼요. 창업비라는 것은
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자, 실용신앙권은 산업재산권이니까 되죠? 9만 원. 자,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안 되고, 자, 상품권은 부채니까 안 되고, 경상개발비, 혹이 붙었으니까 안 되고, 자, 개발비는 되죠? 자,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 그 다음에 영업권 됩니다. 71만 5천 원. 자, 염가 매수 차익은 아까 당기 수익으로다. 그랬으니까 끝. 자, 그러면 3개 더하면 9만 원에 9만 5천 원. 자, 71만 5천 원 더하면은 무형자산은 9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2번. 다음 중 IFRS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아까 몇 페이지로 가시냐? 자, 232로 가셔서, 자, 문제 2번.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기억, 니은, 디귿. 자, 동글배기 3번에, 자, 기억, 니은. 요 5가지는 무형자산에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1번.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 급여 대비죠. 자, 3번. 자산을 운영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안 되죠. 3번이 정답. 자,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이나 라이선스의 상각비 되죠.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번만 정답. 자, 3번. 무형자산의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2번.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상각. 자, 우리 아까 무형자산의 상각은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구입할 때부터가 아니라 사용을 개시할 때부터 한다며? 자, 그래서 2번도 틀렸다. 자, 3번.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과 다르며 손상차손의 대상이죠? 손상해야 됩니다. 자, 손상차손 해야 한다. 자, 4번. 무형자산은 정해법 또는 생산량 비례법으로만 상각한다. 아니죠?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 자,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을 때 이때는 정해법으로 상각. 자, 1, 2, 3, 4 다 틀렸네요. 자,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이후 원가로 인식할 수 없죠. 한 번 비용이면 영원한 비용. 자, 5번이 틀렸다. 자, 4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상각할 수 없습니다. 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당연해요. 제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제조원가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상각은, 유한한 경우 자산을 사용할 때부터 상각.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과 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 오케이. 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한대요. 요거는 추정의 변경이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 자, 회계에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자,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자, 일단 추정치를 바꾸면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책의 변경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법으로 변경, 이런 말이 나오면, 자, 무조건 정책의 변경이에요. 단,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거, 요거는 추정의 변경으로 가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자, 선입선출법을
자,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대. 자, 또는 이동평균법을 총평균법으로.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을 자, 실사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요거는 정책의 변경. 단, 감가상각 방법은 이거 법으로 바꾸는 거죠. 정해법을 연수학계법으로. 자, 또는 연수학계법을 정해법으로. 이걸 법으로 바꾸는 거지만 요거는 추정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는 원가 모형을 자, 얘를 뭘로 바꾸느냐? 공정가치 모형, 재평가 모형으로 바꿔요. 재평가 모형으로. 그 다음에 원가 모형을 자, 요거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꿔요. 이걸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얘는 재평가 모형이라고 안 하고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요거는 정책의 변경이에요. 요것만 좀 기억을 일단 했다가 나중에 정책 변경해서 다시 배우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유한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거. 자,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다. 그래서 추정의 변경은 자, 지금 얘기한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거나 자, 또는 내용연수를 바꾸거나 또는 잔존가액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손상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판매 보증 비율을 바꾸거나 자,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자, 나머지가 다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한번 그냥 눈팅 하는 거죠. 뭐 지금 한번 해봤어요, 그냥. 자,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틀렸고 자, 5번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2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생각하지 않았죠? 3번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이후에 무형자산 원가로 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 요거 하나 더. 우리 아까 내부적으로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자, 요거는 개발비만을 의미해요. 자, 개발비. 일반적으로. 근데 자, 이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영업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브랜드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엇들이 있을까요? 영어권이나 브랜드, 자, 뭐 표제, 뭐 이런 것들, 자기네들 재고 같은 거 있죠? 표제. 자,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비나 특허권 같은 건 되죠. 실용신앙권은 자기가 창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뭐 영어권, 브랜드, 표제,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얼마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나 고객 목록 요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 그것도 우리 앞에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었죠. 우리 내부적으로 자, 여기입니다. 234. 자, 234의 중간에 3번. 내부적으로 창출했는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우선 영업권이 있었고요.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이런 것들은 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자, 한 번 더 읽어 주시면 되겠네요. 234에 자, 중간에 3번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다시 244에 5번에 5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가자. 자, 6번.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된 자, 국제회계 기준서의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연구 결과나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하거나 평가하거나 최종 선택하거나 응용하는 활동, 요거는 연구 활동에 해당되죠. 기억나십니까, 요게? 자, 요거는 다시 얼로 들어와야 돼요. 자, 어디로 오시냐? 자, 233. 자, 박스, 맨 밑에 박스.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과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예. 요거 다시 한번 아까 제가 기억하기 좋게 한번 정리해 드렸죠? 그대로 한 번만 더 읽어 보시면 보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2번.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하거나 건설하거나 가동하는 활동, 얘는 개발 단계죠. 자, 개발비에 대하여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어유 고맙네. 정액법인데 정률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이 땡. 자, 4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기간의 비용 처리죠. 맞고. 자, 5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나 고객 목록, 이와 유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자,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아까 요거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거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7번. 다음은 주식회사 장백의 X1년도 지출 내용이다. 자, 이 중에서 연구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액이래요. 자, 그럼 먼저 1번.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응용하는 단계는 연구활동이죠. 자, 그러면 70. 자, 이거는 연구, 그 다음에 개발, 이렇게 분류해 보면 돼요. 자, 시제품 만드는 거,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는 거니까 개발 단계. 자,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한대요. 그러면 연구. 자, 그 다음에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 건설, 이거는 개발. 자, 그래서 연구 단계의 지출은 90, 개발 단계의 지출은 70. 자, 따라서 연구 활동으로 분류해야 하는 금액이니까 90. 자, 8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비용 처리한대요. 자, 그러면 X6년도에 인식할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냐? 자, 1월 1일 날 새로운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10,000원을 지출했다. 이건 광고 선전비죠. 홍보 비용이니까. 자, 4월 1일 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 인정되지 않죠? 자, 3번. 7월 1일 날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5,000원을 지출했다. 그러면 요거는 무형자산이죠. 그러면 7월 1일 날 5,000원이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됐어요.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그랬나요? 5년. 그러면 1년에 얼마씩? 1,000원씩. 자, 근데 7월이죠. 그러면 6개월이네. 그러면 12분의 6. 자, 그래서 500원이 자, X1년도에 무형자산 상각비가 되는 것이다.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신약 개발을 위하여 X1년 중 연구활동 25, 개발활동 40만 원을 지출.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연구활동에 관련된 거는 연구 단계고, 자, 개발 단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우리 아까 개발 단계에서도 자, 갈 수 없는 거,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면 연구활동비 25만 원은 자, 단기 비용. 그 다음에 개발활동에 소요된 40만 원 중에서 자, 15만 원은 자, 4월 1일부터 동년 8월 말일까지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 25만 원은 9월 1일 날 지출. 주식회사 한국의 개발활동이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한 것은 9월 1일 이후. 그러면은 15만 원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25만 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한국은 X2년 초에서 X2년 말까지 20만 원을 추가 지출하고, 자, 신약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X3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 자, 그럼 이제 얼마가 들어가요? 무형자산으로 또 2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45만 원이 무형자산인데, 자, 얘는 언제부터 생각할 수 있다? X3년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언제부터 생각합니까? 사용을 개시할 때부터 생각한다. 자, 내용연수는 4년의 정해법이래요. 그러면 뭐 이 45만 원을 4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4로 나눠주면은 자, 1년에 11만 2,500원이 자, 무형자산의 상각비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X3년도 개발비 상각액은 11만 2,500원. 자, 10번. 무형자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둘 다 가능하죠? 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모두 자, 여기 보세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이나 공정가치 모형이 되는 거고. 자, 2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죠? 자, 3번.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회사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갈 수 없죠. 자, 5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은 상각을 못하는 거죠. 영업권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권은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 비한정. 따라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자, 11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2월 말일 현금을 24만 원 지불하고 한국을 합병했어요. 자, 순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뭐 이건 진짜 쉬운 거죠. 자, 우선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하면 자,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그러면 이거를 측정합니다. 자, 장부 금액은 4만 원인데 공정가치는 4만 8천 원이고, 자, 유형자산은 장부 금액이 12만 원인데 공정가치는 21만 6천 원이고, 그럼 여기서 장부가액으로 갈래요?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에 장부가액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공정가치로 가실래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 에어컨이 하나 있어요. 장부가액을 보니까 취득가액이 500. 근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 1년간 100만 원이 상각이 돼서 장부가액은 4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전문가를 데리고 갔어요. 에어컨 전문가. 이거 에어컨 얼마면 사? 그랬더니 이거 뭐 200이면 되겠네. 그러면 공정가치는 2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인수한 걸로 하실래요? 그 사람이 장부가액으로 볼래요? 아니면 공정가액으로 가실래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공정가액으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산은 얼마냐? 48,000원. 자, 자산은 유형자산은 216,000원. 자, 그 다음에 부채는 8만원. 그러면은 자, 이 회사의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000원에 216,000원 마이너스 8만원 하면은 자, 184,000원이 이 기업의 순재산인데 나는 이거를 얼마에 샀다? 24만원에 샀네요. 그러면 얼마를 더 줬느냐? 자, 24만원 나누기 자, 184,000원 하면은 56,000원을 더 줬죠? 자, 요 더 준 돈을 우리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12번 들어갑니다. 자, 주식회사 합격에 X1년 말 주택을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주택의 발행 주식 중 60%를 1,000원에 취득하고 영업권을 100원 인식하였다. 자, 주택에 대한 X1년 말 실사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식회사 주택의 X1년도 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이게 참 되게 어렵네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자, 자산, 부채, 자본. 그럼 지금 자산의 공정가치는 모른대요. 자, 그 다음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500원. 그러면 요 X에서 500원을 뺀 금액, 요게 이제 자본이잖아요. 자, 요 자본에서 60%를 1,000원에 취득했어요. 자, 요 자본의 60%를 자, 1,000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영업권은 얼마를 인식했어요? 100원을 인식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요 돈에는 여기가 100원이 영업권이다. 그리고 1,000원을 줬으니까 요게 이제 900원이다. 이 소리죠. 자, 요거는 내가 웃돈을 100원을 더 준 거고, 자, 60%가 900원. 그러면 요 60%를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X죠. 자, X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되겠어요? X에서 500원을 뺀 금액. X에서 500원을 뺀 금액. 자, 그거의 60%. 그놈의 60%가 요게 이제 900원이잖아요, 이게. 계산 더럽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X, 몰라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X인데 60%가 900원. 그러면은 1,500원이 나오죠, 이게. 그러면 이 1,500원이 요 X의 값이니까 원래의 X는 2,000원이 되는 거죠. 자, 2,000원에서 500원을 빼면 1,500원. 자, 1,500원에 60%가 900원. 그러면 여기서 900원을 뺀 게 영업권 100원. 이렇게 되니까 자, X의 값은 얘는 공정가액은 2,000원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조건 어렵습니다. 자,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이익금 다 삐게요. 다 삐끼고 자, 우리는 언제나 자본의 평가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2,000원이고 부채가 500원이면 자, 요 자본은 1,500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원이면 그 중에 몇 프로를 인수했느냐? 60%를 인수했으니까 자, 900원을 인수했는데 돈은 합병대가로 1,000원을 줬으니까 자, 100원을 영업권으로 인식했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산수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틀리세요. 한 문제는. 자, 한 문제 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 한 번 더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야 뭐 이 정도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냥 잘 모르면 틀리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자,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재무 상태를 가진 주식회사 합격을 인수하고자 한다. 단 할인율은 15%이며 자, 5기의 연금 현가 계수는 3.352.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초과이익이 향후 5년간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초과이익환원법에 의한 영업권을 평가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세 개를 다 해보자고요. 자, 영업권의 평가 방법. 자, 아까 순이익환원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매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초과이익환원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순이익환원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초과이익이 먼저 요 분자로 가야 돼요. 요거는 초과이익. 자, 얘는 초과이익.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순이익환원법은 정상이익률이 되고, 자, 얘는 연매법은 초과이익 곱하기 지속연수가 되고, 자, 초과이익환원법은 할인율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화폐의 시간가치죠. 화폐의 시간가치.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우리 출제할 때는 이런 방법이 더 잘 나와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 하여튼 먼저 이해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과이익을 찾아보죠. 자, 이 회사가 내가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조건 무시입니다. 자, 장부가액은 무시하시고, 자, 장부가액은 무시하고 재무상태표를 그렸더니 자산은 4천, 자, 그 다음에 부채는 1,000. 그러면 요거는 3천만 원이 순재산이죠. 자, 3천만 원이 순재산인데 얘가 속한 기업의 정상이익률은 10%. 그러면 3천만 원이 순재산의 정상이익률이 10%면은 300만 원을 벌면은 남들처럼 버는 거죠. 남들처럼 벌면 10%만 벌면 돼요. 근데 얘는 얼마를 벌고 있습니까? 연평균 순이익이 400. 그러면은 남들이 300 벌 때 얘는 400을 벌었으니까 초과이익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순이익환원법이면 정상이익률로 나눠요. 그러면 답은 1,000만 원. 만약에 이 문제가 순이익환원법으로 물어보면 자, 정답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연매법으로 물어봤대요. 그러면 초과이익은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지속연수는 몇 년이래요, 여기. 자, 지속연수는 5년간 된대. 5년. 그러면 얘는 500이 연매법. 자, 그 다음에 초과이익환원법은 자, 할인율 분의 초과이익인데, 자, 지금은 할인율이 15%라고 그랬죠? 그러면 0.15. 자, 0.15분의 초과이익은 100만 원. 그러면은 자, 뭐로 나눠 주시면 되느냐? 100만 원을 자, 뭐로 나눠요? 0.15 나눠 주면은 자, 얘는 666만 6,667원이 요게 이제 초과이익 환원법이에요. 자, 그런데 답을 보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초과이익 환원법주 요 방법을 쓴 거죠. 자, 이 방법은 뭐예요? 자, 우리 회사는 5년 동안 남들보다 얼마를 더 법니까? 100만 원을 더 벌어요. 자, 100만 원을 더 벌고 있다. 그러면 1년 후 100만 원, 2년 후 100만 원, 3년 후 100만 원, 4년 후 100만 원, 5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동일한 금액이 5년 동안 반복되니까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금 현가 계수는 100만 원 곱하기, 자, 연금 현가 계수는 거기 얼마 나왔어요? 3.352가 나왔네. 자, 3.352를 곱하면 요게 335만 2천 원. 자, 요게 바로 초과이익 환원법에 의한 영업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됐는데,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현가 계수로 나오면 이게 더 정확한 거다. 요게 맞아요. 요게 정답이고, 만약에 연금 현가 계수가 안 나와 있다. 요게 안 나올 때는 그냥 할인율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요 방법이 더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출제되는 게. 자, 요 방법이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 제가 주택가이사에서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는 요 방법이 나오고, 아주 어려울 때 지금 이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금 현가 계수가 나오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자, 1년 동안 얘가 남들보다 1년에 100만 원씩을 더 버니까 1년 후 100만 원의 오늘의 가치, 2년 후 100만 원의 오늘의 가치 해서 5년 후 100만 원의 오늘의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요 계산이 바로 연금 현가 계수죠. 그래서 요 현가 계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부채 회계를 배우면은 사채를 배웁니다. 이때 사채에서 요 현가 계수를 배우시니까 그때 가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처음 배울 때는 요 뒤에 거를 또 끌어와서 이렇게 배우는 단원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헷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금 잘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주택가이사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된 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뒤에 가서 사채를 배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들으시면은 이게 이 소리지 하고, 자, 연금 현가 계수가 나오면 연금 현가 계수로, 연금 현가 계수가 없을 때는 할인율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무형자산까지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어디로 들어갈 거냐. 자, 쭉 건너뛸 겁니다.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부채회계 305페이지 부채회계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회계가 끝나면은 자본회계. 자, 자본회계가 끝나면은 이제 여기 금융자산까지만 하면은 이제 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래가 자산까지가 50%. 근데 이제 부채를 먼저 배우게 되죠. 부채 자본을 배우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까지 배운 게 우리 회계 전체 회계의 50%를 정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별 무리 없이 하여튼 오늘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20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이제 다음 주에 부채 회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